부산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다행히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 가르칠 시간을 여기에 거의 다 투자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의 공동대표이신 부산대학교 김성진 교수님의 연설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대 김성진 교수입니다. 조금 아까 사회자께서 바이러스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세계 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바이러스가 공짜 바이러스입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짜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이 부분을 참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공짜 바이러스와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은 이번에도 근권 선거를 할지 모르겠는데 4.7 보궐선거,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은폐되고 있는 몇 가지의 치명적인, 그러니까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문제는 삼류가 아닌 사류 저급 정치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를 지배하고 있는 정치 과잉 현상입니다. 지난 2월 9일 이근용 대전 고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정치가 법치를 집어삼키는 사법의 정치화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치가 집어삼키는 것이 어찌 법치뿐이겠습니까? 정치가 경제와 교육을 망치고 종교와 윤리를 타락시키며 행정과 외교의 장애가 되더니 급기야 방역까지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지자체장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행정가입니다. 시장은 오로지 시민들의 복리와 지자체의 발전을 위해 판단하고 정책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행정고시,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세계은행 금융 선임 전문가를 역임하고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하는 등 발군의 스펙과 능력을 가진 경제부시장 출신이 이번 부산시장 보선 후보로 나선 것은 이 정치 과잉의 행정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징조라고 봅니다. 북구강로 개설 이후에 부산발 세계 물류혁명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반면에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들 대부분이 십수년간 대한민국의 사류 정치판에서 닳고 길들여진 정치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입으로는 정책 대결을 말하면서 두 발로는 진흙탕 속에 직접 뛰어들어서 개싸움을 벌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산자부 공무원들을 압박해서 공무원들을 범죄자로 만들어 버렸다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원전의 경제성을 조작하고 야밤에 사무실에 잠입해서 파일을 삭제한 범죄를 저지르게 만든 것입니다. 이 또한 정치가 행정을 오염시킨 단적인 예입니다. 두 번째의 치명적인 문제는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국가화입니다. 참 심각합니다. 정치 과잉 현상 자체가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이는 또한 지방 수령이 입법권, 사법권을 함께 가지고 있던 전 근대적 봉건 사회로 회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이런 일당 독재 공산국가에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각종 조직에 각각 정치국원이 있어서 이들이 그 조직의 그리고 또 그 단체의 절대 권력을 행사합니다. 세네갈, 에티오피아, 민주콩고 이런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극도의 빈곤, 최악의 인권유린, 유소년에 대한 노동 착취 등으로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대한민국에서는 친중적이고 종북적인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북한과 중국류의 정치 과잉 현상이 심각해지냐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의 핵심 리더였던 조국, 그리고 중국식 토지 국유화를 주장했던 추미애를 잇따라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했던 것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지난 4.15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만은 활로더 파티, 즉 중국 공산당의 영원히 당을 따른다는 고를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중입니다. 셋째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있게 만든 박원순과 오거돈 두 전임시장의 성추문, 그리고 이들을 공천한 정당에 대한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이 보궐선거가 행해진다는 점입니다. 4.7 서울 부산 보궐선거는 박원순, 오거돈 두 전임시장의 성추문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당의 귀책 사유로 인한 재보궐선거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당헌까지 만들어 놓고 이걸 졸속 개정을 해가면서 후보를 낸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당헌은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로 있을 때 만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후보를 내서도 안 되고 824억에 달하는 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제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4.7 서울 부산 보궐선거가 마치 낙천자, 낙선자들의 패자 부활전처럼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또한 앞서 말씀드린 정치 과잉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회의원과 광역시장은 그 역할과 성격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짧은 잔여임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4.7 시장 보선의 후보자 대부분이 4.15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또는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지역구민들에게 외면당한 낙천자, 낙선자들이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서 패자부활전을 치르는 꼴입니다. 아시다시피 패자부활전을 하게 되면 금메달을 따지 못합니다. 패자부활전에서 최종 승자는 은메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식의 선거가 치러지는지 참 부산시민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은 어떤 분은 총선 패배의 책임 공방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총선 낙선자들의 패자 부활전,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선거를 유권자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각성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의 치명적인 문제는 4.15 불법 부정선거의 진상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중차대한 정권 교체와 관련되는 이 중차대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지난 대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미국의 우편투표에 해당되는 우리의 사전투표는 참으로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의 의혹과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대법원은 거짓말 명수 대법원의 문개기로 일관하고 여야 정치권은
이 문제점에 대해서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대법원이 뭉개고 있는 4.15 불법 부정선거를 이번 서울, 부산 시장 보선을 통해서 그 부정선거 의혹을 간접적으로 밝혀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부정선거에 힘입었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죠. 그렇다면 서울과 부산에서만큼 거꾸로 국민의힘 또는 야권에서 압승을 거둔다면 그때 민심이 왜곡됐구나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치명적인 문제들에 대한 국민 모두의 각성과 자성 그리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토대가 더욱 굳건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애국 시민들께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